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흐름이 엄청 강했습니다. 비록 고가를 높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저가는 높였다. 지금 이 과열 라인에서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이 5일선에 대한 이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지금은 추세가 유지 중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이 과열 밴드를 타고 가는 겁니다. 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초과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시를 들어드렸죠. 요즘 과열을 만드는 애들 특징이 이겁니다. 자, 유튜바이오를 보면 과열이 왔지만 이 과열 밴드를 타고 가는 초과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전산업 역시 이 과열의 밴드를 타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과열인데 그냥 밴드를 타고 초과열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술도 현재 그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이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원하게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기술 계속 말씀드리지만 더 과열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서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주포, 즉 세력이 되어서 이 현재의 고점도 높일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 그러니까 세력주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 것, 이 깨지는 걸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고점 대비 10% 정도는 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이 10%에 대한 부분을 감수를 해야지만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레 겁먹고 던져버리면 뭐 이때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날 이 2월 13일 날 마이너스 11%가 떨어졌는데 이걸 못 견뎠더니 위로 이 60%가 올라가는 파동을 놓치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마인드를 일정 부분을 포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온전한 상승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세력주예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때요? 흐름이 깨지지 않았죠. 여전히 보유 관점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또 어떤 걸 이야기 드렸냐면 이 우리 기술 과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설명을 해드렸죠. 왜냐? 같은 종목에서 같은 세력이 롤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사 패턴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서 06년도 이 급등 시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점상으로 가는 다른 특징이 있었죠. 이때는 상한가가 뭐 1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과 상승 패턴 이후에 이 고점에서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건 패턴도 패턴이지만 어디서 이러한 패턴이 발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주가 간의 이격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과열이 만들어져야 돼요. 5일선이 여기 있으면 주가가 한참 위에서 놀아주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패턴이 나와줬을 때 그때 꺾인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과열이 나왔나요? 지금은 그냥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는 거지 이격이 발생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앞자리만 보더라도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자, 이 자리 보이시죠? 1차 파동 나올 때 이렇게 급등을 해줘야지 이 과열이라는 거, 이격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정이 나와도 그 뒤에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과열이 아니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조정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3일간의 기간 조정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여기가 조정파예요, 조정파. 근데 이 조정이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어제 아래 꼬리를 보고 주포가 이 지키는 걸 보고 오르지도 않았던 주가를 보고 제가 놀랬던 겁니다. 왜? 매도가 나올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겁니다, 여전히. 그럼 다시 한번 충분히 수급을 보여줄 수가 있다. 제가 말한 과열 양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가 말한 또 이 밴드 상단까지도 가주는 거니까요. 자, 급등에는 이 유행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프닝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 과열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들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근데 이 우리 기술도 지금 이 과열 밴드를 그냥 스노보드 타듯이 아주 잘 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유튜바이오처럼 정말 초과열을 보여주면서 뭐 밴드 위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온다거나 지금도 타고 가고 있죠.
자, 한전산업처럼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나옵니까? 다 상단에 터치하는 그 흐름이 나와줬다는 거죠. 우리 기술이 이 앞에 상승만 보시더라도 여기서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왔죠. 소강 상태가.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과열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 와 소리가 나올 때 있죠. 그때 이제 조금 팔아보자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매도하는 순간은 여전히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초과열이 나오던가 아니면 제가 말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지던가. 아시겠죠? 우리 기술뿐만이 아니라 요즘 과열 종목들은 이런 확인 거래가 꼭 필수예요. 필수. 안 깨지면은 이 종목마다 기준 이평선이 있는데 그게 안 깨지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보면 좀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보자고요. 자, 미래에셋증권도 뭐 증권주 제가 뭐 계속적으로 뭐 86년도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셋증권도 요즘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얘가 시총이 38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급등을 어떻게 합니까? 상승과 기간 조정을 만든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간데 이 38조짜리도 이 11선을 안 깨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도 세력주처럼 급등을 만든다는 거죠. 이날도 어때요? 그냥 바로 급등을 만들면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확인 매매가 필수인 시장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뭐 시총 2주짜리이기 때문에 더 가볍게 더 높게 올라가지만 그래서 더 단기 동평균선의 지배를 받는 거지만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뭐 두웨빌도 제가 흐름을 짚어드리는데 얘도 지금 10만 원 돌파하고 계속 우상향 추세 유지되고 있죠. 이런 애들은 11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원자력 대장인 두웨빌이 이 11선을 유지를 하고 계속 가면 이 원자력 자체에 대한 재료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 기술도 간다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팔아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흐름을 보자고요. 분봉을 보시면 이 60분봉을 보시면 지금 보면 이 밴드를 타고 쭉쭉쭉 이때부터 돌파가 나오고 밴드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안 깨진 겁니다. 이때도 제가 안 깨졌기 때문에 이 급등을 예측을 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급등을 예측을 했죠. 지금도 안 깨지는 거예요. 정확히 어제도 매수유가 들어왔고 횡보를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 세력들이 이 출발 신호를 알려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의 채널을 만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의 채널을. 이 안에서 지금 주가가 상하 운동을 하면서 등락을 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 대한 돌파는 안 나왔지만 지금 어때요? 다시 횡보를 하죠. 다시 채널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방향성이죠. 제가 이 밴드가 깨지면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째려본데 안 깨지고 유지를 했기 때문에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드려도 벌써 이 우리 기술 올라오는 그 순간에 원래 그래요. 사람이 손실이 나면 손실 확정, 즉 손절을 빨리 하고 싶은데 수익이 나도 이 수익에 대한 공포가 발생이 돼서 이 수익 확정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포도 있지만 이 올라가는 상승 속에서 만드는 공포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벌써 파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로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가 아무리 뭐 초과열을 기다린다고 해도 과열은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깨짐이 발생되는 건 실시간으로 깨지기 때문에 그 세력이 던지는 타이밍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는 거지 그 타이밍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규 매수에 대한 진입은 절대 아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규 진입 타이밍도 미리 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 투매가 떨어진 이후에 파동이 될 겁니다. 원래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급락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단번에 죽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먼저 진행이 됐던 종목이 있어요. 뭐죠?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이죠. 얘도 엄청난 급등을 만들고 나서 과열 이후에 이제 급락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최근 흐름이 어떻죠? 무려 이틀 만에 30%가 넘어가는 이 증세가 발생했다는 거죠. 엄청난 과열을 만든 종목들은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반등이 발생하더라. 그건 폭락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채널에 계속해서 이 현대모백스 영상 최근에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왜? 바로 이 극점을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이 밴드에서부터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 우리기술 지금 이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예측을 해드리고 있지만 그 뒤에 이 세력들의 이야기도 지금 다 준비를 해뒀다는 겁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에 대한 첫 반등과 시간 조정이 지나고 나서에 대한 그 반등 시나리오까지 전부 준비를 해놨다. 자,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할 때 이 문자를 받으시려면 지금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 우리기술 신규 진입을 하시려고 한 분들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우리기술뿐만이 아니라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많은 분들과 좋은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린 영상만 좀 보고 오자고요.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살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